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네오이뮨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최대주가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넥신이라는 회사인데, 현재 이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 이 연구 개발하는, 그러니까 바이오 쪽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최대주는 그 지분 25% 정도를 갖고 있는 제넥신이 최대주로 올라 있죠. 그러면서 우리 증시에 상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하지만 상장할 때 그때 그 시장으로부터 자금 조달받았던 자금을 갖고 지난 한 3년 동안 주구장창 R&D만 하다가 그 돈 다 까먹고 이제 그 한 500만 불 정도 남았나요, 돈이? 이제 올해 하루 한 해 버틸 만큼의 현금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자금 사정 때문에 작년에 이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해서 연구하는 그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이프라인들 중에 몇 가지를 그 임상을 중단했습니다. 왜냐면 임상을 실시하게 되면 그만큼 그 개발비가 소진되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기 위해서 당장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일단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임상들은 대부분 다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 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그 유동자산, 특히 현금성 자산에서 지금 지난 3년 동안 급격하게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금성 자산은 지금 겨우 한 1년 버틸 수 있는 자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결 표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수익은 하나도 없는데 비용은 기본적으로 한 4,500만 불 정도가 꾸준히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이 딱 그 정도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신규 자금 없이 그냥 1년을 보낸다면 그 올 연말쯤 되면 유동성 부족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제넥신이 최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뭐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해준다든가 해서 자금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제넥신도 지금 사정이 별로 안 좋죠. 이 말 뜻은 그 네오이뮨텍 스스로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이 여기 특수관계인들하고 들어가 있는 임원들이 자신 있게 뭐 시장에서 주식을 좀 사들이고 있어서 뭔가 좀 잘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나마 그 ARS 치료제라는 게 그 급성 방사성 증후군 치료제로서 미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게 그나마도 당장 이거는 이제 그 임상에 대한 단계 없이 전임상 단계에서 효능만 확인하면, 그리고 또 안정성만 어느 정도 확인되면 바로 이거는 이제 전략 비축 의약품으로 그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가 가능한 거죠. 왜냐면 이건 그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방사능에 노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임상이 불가능한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 ARS 치료제라는 게. 그래서 미군도 전임상 단계에서 안정성과 효능만 확인되면 이 그 ARS 치료제를 그 전략적으로 일정 수량을 구매를 해서 전략 비축분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군도 북한이 그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ARS 치료제에 대한 그 전략 비축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지금 뿌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다가 일본과 연해 있기 때문에 이 방사능 오염수가 이게 아무리 뭐 다핵종 제거 설비를 갖고 어떻게 처리한다 해도 삼중수소나 그 방사성 물질들을 완전히 다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바다에 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노출되는 그러니까 해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급성 방사성 증후군을 노출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ARS 치료제에 대한 전략적 비축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네오이뮨텍이 NTIT 그 연구하고 있는 그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NTIT에 대한
뭐랄까 이제 연구 성과죠. 임상 2상, EA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과를 요번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라는 곳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머크의 키투르다라는 것과 함께 병용 투약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머크와 함께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NIT-110이라는 면역항암제가 효과를 보인다면 이거에 대해서 머크와 함께 상업화에 나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처음으로 이 면역관문 억제제 쪽에서 이제 네오 이뮨텍이 판매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병용 투약이기 때문에 머크와 함께 팔리는 거죠. 머크와 함께 이제 항암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병용에서 투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머크사라는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머크 쪽의 영향력이 많이 영향 미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업 면에서는 네오 이뮨텍이 그렇게 따로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아예 그냥 머크에다 맡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이 이상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쿼드 자산운용이라고 지난해부터 해서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데, 이쪽 지분이 이제 5% 미만을 떨어져서 470만 주가 대부분 작년 하반기하고 올 1분기 중에 대부분 매각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5%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안 하는데, 이 쿼드 자산운용은 지난해 9%대, 그러니까 10%대부터 계속 주식을 팔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작년 11월 달에 공시를 했을 때, 신고했을 때 4.79%로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니까 보고 의무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물량은 대부분 다 매도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네오 이뮨텍은 상장해서 2년, 지금 3년, 횟수로는 3년째인데 3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지난해 11월 달 이후로 ARS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으로 처음으로, 이제 왜냐면 ARS 치료제라는 게 처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갖게 됐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네오 이뮨텍은 주구장창 R&D에 돈만 쓰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 이후로 주가가 반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면역항암제 NTI-7 이거에 대해서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임상 2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결과로 나온다면 머크와 함께 상업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네오 이뮨텍은 생존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네오 이뮨텍은 재무적으로 올해 1년 정도밖에 버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반드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아니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나 아니면 그도 아니면 전환사채 같은 주식연계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재무적으로 불안한 회사에 전환사채 같은 것들 투자해 주려면 확실한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블록버스터 신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오 이뮨텍은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호재성 재료를 내놓든 뭘 하든 끌어올려서 거기서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그나마도 자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 들어간 느낌을 받고 있고, 지금 감사 보고서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이지만 그래도 감사 보고서를 내서 감사 의견이나 이런 데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어느 정도 떨어낸 그런 상황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